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하이라이트 한자. 안녕하세요. 사자성어편 37번째 시간입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승과 제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사자성어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네 글자 보시죠. 오른쪽에 부수를 표시했고요. 글자들의 난이도는 8급, 7급, 3급, 2급, 어려운 것과 쉬운 것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네요. 이번엔 도금 읽겠습니다. 정출어람 이렇게 읽는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첫 번째 글자는 풀을 청자입니다. 스스로를 붓으로 갖는 제부수 글자네요. 풀을 청자에서 윗부분은 푸른 식물이 돋아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생자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랫부분의 이 글자는 불글단이 변형되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한자 중에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화폐 단위를 엔화라고 하죠. 네, 거기에서 엔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둥글 원자의 속자예요. 둥근 것과 식물이 더해졌으니까 화분에서 자라나는 푸른 식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옛날에 쓰던 풀을 청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 형태를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시 단어 보도록 할게요. 청년과 청와대가 나왔습니다. 풀을 청자는 청년 말고도 청소년에도 쓰이는데요. 아무래도 풋풋한 색깔과 잘 어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년은 해년자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청와대에도 이 풀을 청자를 쓰는데요. 푸른 지붕이 인상적인 곳이죠. 그래서 왓자는 기와와 대는 대대자를 씁니다. 이름을 이루고 있는 한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와대는 지붕이 푸른 기와로 덮여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청화대라고 잘못 쓰는 분들이 계세요. 발음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화대는 중국에 있는 명문대학의 이름이니까 주위에서 잘못 쓰는 경우를 보시면 꼭 바로잡아주세요. 두 번째 글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날출이라는 글자고요. 바로 이 부분이 부수인데요. 입 벌릴 감이라는 글자입니다. 부수 명칭으로는 윗튼 입구 몸이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부수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출자는 땅에서 돋아나는 새싹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보이는 이 세로획,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쓴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예시 보겠습니다. 출중과 출시, 출중의 중은 무리중자를 쓰고요. 여러 사람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신제품을 출시하다라고 쓸 때 이 출시에도 날출자를 쓰는데요. 이 시자 보일 시자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는 시자는 저자 시자를 써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시장에 내어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글자 볼게요. 어조사 어라는 글자입니다. 어조사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글자들을 보조해서 의미가 매끄럽게 이어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조사의 조자가 도울 조자입니다. 부수 부분은 왼쪽에 이 글자입니다. 모방자고요. 어조사어는 까마귀 오자에서 변형된 것이라고 하네요. 이 어조사 어자는 어떤 글자들의 사이에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역할이 바뀌는데요.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 또는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예시로 유명한 문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어조사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가정맹어우라는 5글자인데요. 여기서 가는 가혹할 가, 정은 정사정, 맹은 사나울 맹, 어는 어조사어고요. 호는 범호자입니다. 여기서 가정은 가혹한 정치겠고요. 그리고 어조사 어자가 없으면 맹호, 사나운 호랑이가 될 텐데 이 사이에 어조사어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 무섭다. 이 이야기는 공자와 관련이 있는데요. 공자와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던 중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에게 다가가 슬프게 우는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유를 듣고 나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왜 이렇게 위험한 곳을 떠나지 않냐고요. 돌아온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맹어우는 가혹한 정치의 폐해를 일컫는 말이 되었어요.
이제 사자성어를 이루는 마지막 글자 살펴볼게요. 쪽람이라는 글자고요. 부수는 이 부분입니다. 초두머리 풀초자죠. 그리고 아래에는 이 글자가 있는데요. 볼감이라는 글자입니다. 글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왼쪽에는 신하신,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람인과 하나의 점,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릇 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하신은 눈이 강조된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볼감자는 사람이 몸을 숙여서 그릇에 담겨진 것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준사급 글자예요. 쪽은 염색의 재료로 쓰이는 풀입니다. 그래서 염색을 하기 위해 쪽풀을 찾아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볼감자도 함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2급 글자여서 활용도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단어를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색이라고 불리우는 색깔이 바로 이 쪽남자에서 온 것인데요. 네, 색에는 빛색자를 쓰시면 되겠네요. 이제 전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출어람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몇 글자가 좀 더 필요한데요. 일단 보이는 것만 활용해보면 청색은, 그러니까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다. 이번엔 청출어람의 원문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청취지어람이 청어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글자는 가질 주자와 말이을 이자.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푸른색은, 청색은 쪽에서 취했다, 쪽에서 나왔다. 그러나 말이을 이자는 그러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쪽보다 푸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스승과 제자에 관련된 사자성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쪽은 스승이 되겠고요. 푸른색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쪽에서 푸른색이 나오는 것처럼 스승에게서 제자가 배움을 얻고요. 푸른색이 쪽보다 오히려 더 푸르듯이 나중에는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게 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청출어람을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화이팅 해주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글자편으로 뵙겠습니다.